오늘의 주제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바로 저속노화 식단의 모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분명 더 잘 먹고 더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더 빨리 지치고 더 자주 아프고 더 빨리 늙어가는 느낌을 받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가속노화의 시대에 맞서 우리 몸의 시간을 되돌리는 건강한 삶의 방식, 저속노화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넘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 전반을 돌아보게 만드는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지혜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큰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작고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의 식문화는 참으로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우리는 점점 더 달고 더 짜고 더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달려왔습니다. 식품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까 무한 경쟁을 펼쳤고 그 결과물은 설탕과 지방이 듬뿍 들어간 초가공 식품의 범람이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뇌의 쾌락 중추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내인성 마약, 즉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되는 마약과 같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켜 순간적인 행복감을 주죠. 이렇게 강화된 음식일수록 더 잘 팔리고 더 많은 매출을 올리며 시장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동안 가공식품 산업이 진화해온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건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달게 먹고 설탕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감미료, 즉 대체당 역시 장기적으로는 설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WHO가 내린 최종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입맛 그 자체를 바꿔야 한다. 더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저는 하나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입맛을 다시 건강한 자연의 맛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속노화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저속노화 식단이란 대사질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자극적인 음식과는 달리 섬유질과 단백질을 보강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건강한 음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는 이제 마트나 편의점, 심지어 배달 앱에서도 저속노화라는 키워드가 붙은 건강한 제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잡곡의 매출은 연간 15% 이상씩 성장하고 있으며 흰쌀밥 즉석밥보다 잡곡 즉석밥의 성장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붉은 고기인 소고기나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와 같은 백색육이나 두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찾는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식단, 특히 혈당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속노화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그 본질을 흐리는 제품들 또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식품을 개발하는 것은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는 의학적으로 올바른 영양 성분,
둘째는 소비자가 외면하지 않을 정도의 맛, 그리고 셋째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가격, 즉 경제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제조사들은 교묘한 속임수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당 제품이라고 홍보하지만 설탕 대신 당알코올 같은 성분을 다량 첨가하여 실제로는 단맛과 칼로리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영양성분표에 당류 표시는 낮지만 전체 탄수화물 함량은 매우 높은 것이죠. 또 고단백을 내세우는 프로틴바를 볼까요? 영양성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 비율은 15%에 불과한데 탄수화물은 25%가 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사실 단백질바가 아니라 탄수화물바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건강식으로 흔히 찾는 샐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채소는 신선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함께 제공되는 드레싱에 정제된 기름, 과도한 나트륨, 그리고 각종 첨가물이 가득 들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저속노화라는 단어를 마케팅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즉 영양제 업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본래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노화를 늦춘다거나 질병을 예방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마치 자신들의 영양제 한 알이 모든 노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음식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속노화 영양제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을 볼 때면 허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속노화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읽고 그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물론 건강에 좋은 식재료는 일반 가공식품보다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과거의 자동차 회사들이 소량만 생산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비싸고 상품성도 낮았지만 친환경과 연비라는 가치가 시대의 대세가 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곡물 즉석밥이 흰쌀밥 즉석밥보다 더 많이 팔리고 소비자들이 건강이라는 부가가치에 기꺼이 약간의 비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기업들이 깨닫는 순간 시장의 판도는 바뀔 것입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은 안정되고 더 맛있고 건강한 제품들이 우리의 식탁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속노화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 즉 마인드셋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긴 통근 시간과 과도한 업무 때문에 도저히 실천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마음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속노화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속노화의 본질을 하나의 건강한 나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뿌리와 토양입니다. 여기서 토양이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뿌리는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의 목록이며 그 목록 안에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스트레스 관리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시간을 가속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려 충동적으로 달고 기름진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심지어 근육을 직접적으로 녹이는 이른바 근손실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스트레스와 수면의 악순환입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높으면 잠들기 어렵고 자꾸만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렇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우리 몸은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전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푹 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끊기 힘든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서부터 끊어야 할까요? 저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째는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만원 지하철의 압박감, 직장 상사의 괴롭힘, 예측 불가능한 층간소음처럼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들이죠. 하지만 두 번째 스트레스는 놀랍게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푼다고 믿는 행동들로부터 비롯됩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소파에 던지고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쇼츠 영상을 보는 행위, 자극적인 음식으로 폭식하는 행위, 술로 하루의 피로를 잊으려는 행위. 이런 행동들은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쾌락 물질을 빠르고 강렬하게 분비시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당 같은 도파민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설탕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뚝 떨어뜨리며 우리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런 즉각적인 쾌락은 아주 짧은 즐거움 뒤에 더 큰 공허함과 불쾌감, 즉 스트레스를 남깁니다.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고 쾌락을 얻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중독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잡곡밥 같은 도파민을 경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잡곡밥은 흰쌀밥처럼 즉각적인 단맛을 주지는 않지만 천천히 소화되며 우리 몸에 오랫동안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이처럼 당장은 조금 귀찮고 재미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깊고 지속적인 안정감을 주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단 6분간 차분하게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6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달리기나 산책, 명상, 요가, 악기 연습과 같이 어떤 것에 깊게 몰입하는 활동들 역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 역시 진료를 마치고 나면 스마트폰을 보고 싶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강한 욕망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밖으로 나가 40분간 달립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욕망은 사라지고 마치 뇌를 깨끗하게 씻어낸 듯한 상쾌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퇴근 후 짧은 여가 시간 동안 더 빠른 쾌락을 좇아 단순당 같은 도파민에 손을 뻗는 대신 의식적으로 잡곡밥 같은 도파민을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속노화의 악순환을 끊고 저속노화의 선순환으로 들어서는 첫걸음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자극적인 쾌락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나의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잡곡밥 같은 도파민을 하나씩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퇴근길에 쇼츠 영상을 보는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짧은 글을 읽어보세요. 주말에 배달 음식과 함께 하루 종일 누워있는 대신 가까운 공원을 산책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시간을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롭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바로 저속노화 식단의 모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분명 더 잘 먹고 더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 빨리 지치고 더 자주 아프고 더 빨리 늙어가는 느낌을 받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가속노화의 시대에 맞서 우리 몸의 시간을 되돌리는 건강한 삶의 방식, 저속노화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넘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 전반을 돌아보게 만드는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지혜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큰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작고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의 식문화는 참으로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우리는 점점 더 달고 더 짜고 더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달려왔습니다. 식품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까 무한 경쟁을 펼쳤고 그 결과물은 설탕과 지방이 듬뿍 들어간 초가공 식품의 범람이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뇌의 쾌락 중추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내인성 마약, 즉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되는 마약과 같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켜 순간적인 행복감을 주죠. 이렇게 강화된 음식일수록 더 잘 팔리고 더 많은 매출을 올리며 시장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동안 가공식품 산업이 진화해온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건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달게 먹고 설탕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감미료, 즉 대체당 역시 장기적으로는 설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WHO가 내린 최종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입맛 그 자체를 바꿔야 한다. 더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저는 하나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입맛을 다시 건강한 자연의 맛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속노화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저속노화 식단이란 대사질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자극적인 음식과는 달리 섬유질과 단백질을 보강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건강한 음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는 이제 마트나 편의점, 심지어 배달 앱에서도 저속노화라는 키워드가 붙은 건강한 제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잡곡의 매출은 연간 15% 이상씩 성장하고 있으며 흰쌀밥 즉석밥보다 잡곡 즉석밥의 성장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붉은 고기인 소고기나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와 같은 백색육이나 두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찾는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식단, 특히 혈당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속노화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그 본질을 흐리는 제품들 또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식품을 개발하는 것은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는 의학적으로 올바른 영양 성분, 둘째는 소비자가 외면하지 않을 정도의 맛, 그리고 셋째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가격, 즉 경제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제조사들은 교묘한 속임수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당 제품이라고 홍보하지만 설탕 대신 당알코올 같은 성분을 다량 첨가하여 실제로는 단맛과 칼로리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영양성분표에 당류 표시는 낮지만 전체 탄수화물 함량은 매우 높은 것이죠. 또 고단백을 내세우는 프로틴바를 볼까요? 영양성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 비율은 15%에 불과한데 탄수화물은 25%가 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사실 단백질바가 아니라 탄수화물바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건강식으로 흔히 찾는 샐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채소는 신선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함께 제공되는 드레싱에 정제된 기름, 과도한 나트륨, 그리고 각종 첨가물이 가득 들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저속노화라는 단어를 마케팅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즉 영양제 업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본래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노화를 늦춘다거나 질병을 예방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마치 자신들의 영양제 한 알이 모든 노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음식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속노화 영양제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을 볼 때면 허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속노화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읽고 그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물론 건강에 좋은 식재료는 일반 가공식품보다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과거의 자동차 회사들이 소량만 생산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비싸고 상품성도 낮았지만 친환경과 연비라는 가치가 시대의 대세가 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곡물 즉석밥이 흰쌀밥 즉석밥보다 더 많이 팔리고 소비자들이 건강이라는 부가가치에 기꺼이 약간의 비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기업들이 깨닫는 순간 시장의 판도는 바뀔 것입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은 안정되고 더 맛있고 건강한 제품들이 우리의 식탁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속노화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 즉 마인드셋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긴 통근 시간과 과도한 업무 때문에 도저히 실천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마음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속노화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속노화의 본질을 하나의 건강한 나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뿌리와 토양입니다. 여기서 토양이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뿌리는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의 목록이며 그 목록 안에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스트레스 관리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시간을 가속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려 충동적으로 달고 기름진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심지어 근육을 직접적으로 녹이는 이른바 근손실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스트레스와 수면의 악순환입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높으면 잠들기 어렵고 자꾸만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렇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우리 몸은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전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푹 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끊기 힘든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서부터 끊어야 할까요? 저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째는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만원 지하철의 압박감, 직장 상사의 괴롭힘, 예측 불가능한 층간소음처럼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들이죠. 하지만 두 번째 스트레스는 놀랍게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푼다고 믿는 행동들로부터 비롯됩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소파에 던지고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쇼츠 영상을 보는 행위, 자극적인 음식으로 폭식하는 행위, 술로 하루의 피로를 잊으려는 행위. 이런 행동들은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쾌락 물질을 빠르고 강렬하게 분비시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당 같은 도파민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설탕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뚝 떨어뜨리며 우리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런 즉각적인 쾌락은 아주 짧은 즐거움 뒤에 더 큰 공허함과 불쾌감, 즉 스트레스를 남깁니다.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고 쾌락을 얻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중독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잡곡밥 같은 도파민을 경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잡곡밥은 흰쌀밥처럼 즉각적인 단맛을 주지는 않지만 천천히 소화되며 우리 몸에 오랫동안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이처럼 당장은 조금 귀찮고 재미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깊고 지속적인 안정감을 주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단 6분간 차분하게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6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달리기나 산책, 명상, 요가, 악기 연습과 같이 어떤 것에 깊게 몰입하는 활동들 역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 역시 진료를 마치고 나면 스마트폰을 보고 싶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강한 욕망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밖으로 나가 40분간 달립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욕망은 사라지고 마치 뇌를 깨끗하게 씻어낸 듯한 상쾌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퇴근 후 짧은 여가 시간 동안 더 빠른 쾌락을 좇아 단순당 같은 도파민에 손을 뻗는 대신 의식적으로 잡곡밥 같은 도파민을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속노화의 악순환을 끊고 저속노화의 선순환으로 들어서는 첫걸음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자극적인 쾌락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나의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잡곡밥 같은 도파민을 하나씩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퇴근길에 쇼츠 영상을 보는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짧은 글을 읽어보세요. 주말에 배달 음식과 함께 하루 종일 누워있는 대신 가까운 공원을 산책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시간을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롭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바로 저속노화 식단의 모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분명 더 잘 먹고 더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 빨리 지치고
더 자주 아프고 더 빨리 늙어가는 느낌을 받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가속노화의 시대에 맞서 우리 몸의 시간을 되돌리는 건강한 삶의 방식, 저속노화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넘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 전반을 돌아보게 만드는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지혜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큰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작고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의 식문화는 참으로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우리는 점점 더 달고 더 짜고 더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달려왔습니다. 식품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까 무한 경쟁을 펼쳤고 그 결과물은 설탕과 지방이 듬뿍 들어간 초가공 식품의 범람이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뇌의 쾌락 중추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내인성 마약, 즉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되는 마약과 같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켜 순간적인 행복감을 주죠. 이렇게 강화된 음식일수록 더 잘 팔리고 더 많은 매출을 올리며 시장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동안 가공식품 산업이 진화해온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건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달게 먹고 설탕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감미료, 즉 대체당 역시 장기적으로는 설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WHO가 내린 최종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입맛 그 자체를 바꿔야 한다. 더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저는 하나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입맛을 다시 건강한 자연의 맛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속노화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저속노화 식단이란 대사질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자극적인 음식과는 달리 섬유질과 단백질을 보강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건강한 음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는 이제 마트나 편의점, 심지어 배달 앱에서도 저속노화라는 키워드가 붙은 건강한 제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잡곡의 매출은 연간 15% 이상씩 성장하고 있으며 흰쌀밥 즉석밥보다 잡곡 즉석밥의 성장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붉은 고기인 소고기나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와 같은 백색육이나 두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찾는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식단, 특히 혈당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속노화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그 본질을 흐리는 제품들 또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식품을 개발하는 것은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는 의학적으로 올바른 영양 성분, 둘째는 소비자가 외면하지 않을 정도의 맛, 그리고 셋째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가격, 즉 경제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제조사들은 교묘한 속임수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당 제품이라고 홍보하지만
설탕 대신 당알코올 같은 성분을 다량 첨가하여 실제로는 단맛과 칼로리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영양성분표에 당류 표시는 낮지만 전체 탄수화물 함량은 매우 높은 것이죠. 또 고단백을 내세우는 프로틴바를 볼까요? 영양성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 비율은 15%에 불과한데 탄수화물은 25%가 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사실 단백질바가 아니라 탄수화물바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건강식으로 흔히 찾는 샐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채소는 신선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함께 제공되는 드레싱에 정제된 기름, 과도한 나트륨, 그리고 각종 첨가물이 가득 들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저속노화라는 단어를 마케팅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즉 영양제 업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본래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노화를 늦춘다거나 질병을 예방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마치 자신들의 영양제 한 알이 모든 노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음식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속노화 영양제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을 볼 때면 허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속노화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읽고 그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물론 건강에 좋은 식재료는 일반 가공식품보다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과거의 자동차 회사들이 소량만 생산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비싸고 상품성도 낮았지만 친환경과 연비라는 가치가 시대의 대세가 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곡물 즉석밥이 흰쌀밥 즉석밥보다 더 많이 팔리고 소비자들이 건강이라는 부가가치에 기꺼이 약간의 비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기업들이 깨닫는 순간 시장의 판도는 바뀔 것입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은 안정되고 더 맛있고 건강한 제품들이 우리의 식탁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속노화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 즉 마인드셋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긴 통근 시간과 과도한 업무 때문에 도저히 실천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마음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속노화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속노화의 본질을 하나의 건강한 나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뿌리와 토양입니다. 여기서 토양이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뿌리는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의 목록이며 그 목록 안에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스트레스 관리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시간을 가속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려 충동적으로 달고 기름진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심지어 근육을 직접적으로 녹이는 이른바 근손실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스트레스와 수면의 악순환입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높으면 잠들기 어렵고 자꾸만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렇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우리 몸은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전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푹 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끊기 힘든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서부터 끊어야 할까요? 저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째는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만원 지하철의 압박감, 직장 상사의 괴롭힘, 예측 불가능한 층간소음처럼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들이죠. 하지만 두 번째 스트레스는 놀랍게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푼다고 믿는 행동들로부터 비롯됩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소파에 던지고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쇼츠 영상을 보는 행위, 자극적인 음식으로 폭식하는 행위, 술로 하루의 피로를 잊으려는 행위. 이런 행동들은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쾌락 물질을 빠르고 강렬하게 분비시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당 같은 도파민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설탕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뚝 떨어뜨리며 우리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런 즉각적인 쾌락은 아주 짧은 즐거움 뒤에 더 큰 공허함과 불쾌감, 즉 스트레스를 남깁니다.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고 쾌락을 얻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중독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잡곡밥 같은 도파민을 경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잡곡밥은 흰쌀밥처럼 즉각적인 단맛을 주지는 않지만 천천히 소화되며 우리 몸에 오랫동안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이처럼 당장은 조금 귀찮고 재미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깊고 지속적인 안정감을 주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단 6분간 차분하게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6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달리기나 산책, 명상, 요가, 악기 연습과 같이 어떤 것에 깊게 몰입하는 활동들 역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 역시 진료를 마치고 나면 스마트폰을 보고 싶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강한 욕망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밖으로 나가 40분간 달립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욕망은 사라지고 마치 뇌를 깨끗하게 씻어낸 듯한 상쾌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퇴근 후 짧은 여가 시간 동안 더 빠른 쾌락을 좇아 단순당 같은 도파민에 손을 뻗는 대신 의식적으로 잡곡밥 같은 도파민을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속노화의 악순환을 끊고 저속노화의 선순환으로 들어서는 첫걸음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자극적인 쾌락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나의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잡곡밥 같은 도파민을 하나씩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퇴근길에 쇼츠 영상을 보는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짧은 글을 읽어보세요. 주말에 배달 음식과 함께 하루 종일 누워있는 대신 가까운 공원을 산책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시간을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롭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바로 저속노화 식단의 모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분명 더 잘 먹고 더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 빨리 지치고 더 자주 아프고 더 빨리 늙어가는 느낌을 받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가속노화의 시대에 맞서 우리 몸의 시간을 되돌리는 건강한 삶의 방식,
저속노화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넘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 전반을 돌아보게 만드는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지혜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큰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작고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의 식문화는 참으로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우리는 점점 더 달고, 더 짜고, 더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달려왔습니다. 식품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까 무한 경쟁을 펼쳤고, 그 결과물은 설탕과 지방이 듬뿍 들어간 초가공 식품의 범람이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뇌의 쾌락 중추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내인성 마약, 즉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되는 마약과 같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켜 순간적인 행복감을 주죠. 이렇게 강화된 음식일수록 더 잘 팔리고 더 많은 매출을 올리며 시장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동안 가공식품 산업이 진화해온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건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달게 먹고 설탕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감미료, 즉 대체당 역시 장기적으로는 설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WHO가 내린 최종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입맛 그 자체를 바꿔야 한다. 더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저는 하나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입맛을 다시 건강한 자연의 맛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속노화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저속노화 식단이란 대사질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자극적인 음식과는 달리 섬유질과 단백질을 보강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건강한 음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는 이제 마트나 편의점, 심지어 배달 앱에서도 저속노화라는 키워드가 붙은 건강한 제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잡곡의 매출은 연간 15% 이상씩 성장하고 있으며 흰쌀밥 즉석밥보다 잡곡 즉석밥의 성장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붉은 고기인 소고기나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와 같은 백색육이나 두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찾는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식단, 특히 혈당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속노화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그 본질을 흐리는 제품들 또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식품을 개발하는 것은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는 의학적으로 올바른 영양 성분, 둘째는 소비자가 외면하지 않을 정도의 맛, 그리고 셋째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가격, 즉 경제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제조사들은 교묘한 속임수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당 제품이라고 홍보하지만 설탕 대신 당알코올 같은 성분을 다량 첨가하여 실제로는 단맛과 칼로리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영양성분표에 당류 표시는 낮지만
전체 탄수화물 함량은 매우 높은 것이죠. 또 고단백을 내세우는 프로틴바를 볼까요? 영양 성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 비율은 15%에 불과한데 탄수화물은 25%가 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사실 단백질바가 아니라 탄수화물바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건강식으로 흔히 찾는 샐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채소는 신선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함께 제공되는 드레싱에 정제된 기름, 과도한 나트륨, 그리고 각종 첨가물이 가득 들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저속노화라는 단어를 마케팅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즉 영양제 업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본래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노화를 늦춘다거나 질병을 예방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마치 자신들의 영양제 한 알이 모든 노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음식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속노화 영양제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을 볼 때면 허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속노화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 뒷면의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읽고 그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물론 건강에 좋은 식재료는 일반 가공식품보다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과거의 자동차 회사들이 소량만 생산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비싸고 상품성도 낮았지만 친환경과 연비라는 가치가 시대의 대세가 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곡물 즉석밥이 흰쌀밥 즉석밥보다 더 많이 팔리고 소비자들이 건강이라는 부가가치에 기꺼이 약간의 비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기업들이 깨닫는 순간 시장의 판도는 바뀔 것입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은 안정되고 더 맛있고 건강한 제품들이 우리의 식탁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속노화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 즉 마인드셋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긴 통근 시간과 과도한 업무 때문에 도저히 실천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마음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속노화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속노화의 본질을 하나의 건강한 나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뿌리와 토양입니다. 여기서 토양이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뿌리는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의 목록이며 그 목록 안에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스트레스 관리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시간을 가속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려 충동적으로 달고 기름진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심지어 근육을 직접적으로 녹이는 이른바 근손실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스트레스와 수면의 악순환입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높으면 잠들기 어렵고 자꾸만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렇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우리 몸은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전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푹 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끊기 힘든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서부터 끊어야 할까요? 저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째는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만원 지하철의 압박감, 직장 상사의 괴롭힘, 예측 불가능한 층간소음처럼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들이죠. 하지만 두 번째 스트레스는 놀랍게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푼다고 믿는 행동들로부터 비롯됩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소파에 던지고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쇼츠 영상을 보는 행위, 자극적인 음식으로 폭식하는 행위, 술로 하루의 피로를 잊으려는 행위. 이런 행동들은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쾌락 물질을 빠르고 강렬하게 분비시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당 같은 도파민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설탕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뚝 떨어뜨리며 우리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런 즉각적인 쾌락은 아주 짧은 즐거움 뒤에 더 큰 공허함과 불쾌감, 즉 스트레스를 남깁니다.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고 쾌락을 얻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중독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잡곡밥 같은 도파민을 경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잡곡밥은 흰쌀밥처럼 즉각적인 단맛을 주지는 않지만 천천히 소화되며 우리 몸에 오랫동안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이처럼 당장은 조금 귀찮고 재미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깊고 지속적인 안정감을 주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단 6분간 차분하게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6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달리기나 산책, 명상, 요가, 악기 연습과 같이 어떤 것에 깊게 몰입하는 활동들 역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 역시 진료를 마치고 나면 스마트폰을 보고 싶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강한 욕망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밖으로 나가 40분간 달립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욕망은 사라지고 마치 뇌를 깨끗하게 씻어낸 듯한 상쾌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퇴근 후 짧은 여가 시간 동안 더 빠른 쾌락을 좇아 단순당 같은 도파민에 손을 뻗는 대신 의식적으로 잡곡밥 같은 도파민을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속노화의 악순환을 끊고 저속노화의 선순환으로 들어서는 첫걸음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자극적인 쾌락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나의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잡곡밥 같은 도파민을 하나씩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퇴근길에 쇼츠 영상을 보는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짧은 글을 읽어보세요. 주말에 배달 음식과 함께 하루 종일 누워있는 대신 가까운 공원을 산책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시간을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롭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바로 저속노화 식단의 모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분명 더 잘 먹고 더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 빨리 지치고 더 자주 아프고 더 빨리 늙어가는 느낌을 받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가속노화의 시대에 맞서 우리 몸의 시간을 되돌리는 건강한 삶의 방식, 저속노화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넘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 전반을 돌아보게 만드는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